킥보드 참 재미나면서도 위험한 도구죠. 애를 위해 메고 가는데 여서 넘어지면 저 애는 너무너무 크게 다칠 거예요 아마. 오마이갓. 오마이갓. 팔을 뻗어서 얼굴이나 이런 몸통을 보호하기 이전에 이미 머리를 가서 먼저 받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킥보드 가지고 뭐 40km, 50km 막 달리는 거죠. 충분히 골절이나 외상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으시다. 대단히 높죠. 사망할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중대한 외상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두 분은 어렸을 때 킥보드 타보신 적 있으세요? 뭐 저는 전용 킥보드는 안 타봤고 그냥 발로 밀어서 타는 그런 킥보드만 타봤기 때문에 네. 근데 킥보드 사고는 없었는데 인라인은 타다가 좀 넘어져서 손가락이 그러시군요. 골절됐던 네. 적이 좀 네. 있긴 합니다. 저는 킥보드가 국내에 도입되자마자 탔던 1세대입니다. 지금처럼 전동 킥보드가 아니라요. 발로 이렇게 밟으면서 나가는 거였었거든요. 그 당시 속도가 늦으니까요. 킥보드가 전도가 되든 쓰러져도 다치질 않았어요. 제가 알아서 피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 같은 이제 전동 킥보드는 속도가 빠르니까 피할 겨를이 없는 거죠. 그냥 바로 사고가 나버리는 그런 경우가, 그런 것들이 위험한 것 같아요. 오늘의 주제는 전동 킥보드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얼마나 위험한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킥보드 참 재미나면서도 위험한 도구죠. 오마이갓. 오마이갓. 큰일 났어요. 저 크게 다쳤을 거예요 아마. 오토바이보다 훨씬 위험한데. 훨씬 위험하죠. 세게 네, 지금 애를 위해 메고 가는데 여서 넘어지면 저 애는 너무너무 크게 다칠 거예요 아마. 모니터 화면을 다 보셨는데요. 네. 이게 우리나라에서 킥보드 사고가요. 2017년에는 한 100건 정도, 2021년에는 10배가 넘는 1736건이나 발생을 했어요. 사람이 날아갈 정도로 그렇죠. 이 정도면 어느 정도거든요? 퀵보드는 바퀴가 작거든요. 앞으로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사람은 정상적으로 보호 본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넘어질 때 팔을 앞으로 뻗어가지고 몸을 보호하게 돼 있거든요. 이 퀵보드가 속도가 늦을 때에는 이런 보호 본능에서 내 몸을 보호할 수가 있는데 속도가 너무 빠른 경우에는 내 몸이 대처를 하기 전에 이미 외상이 발생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니 뭐 앞으로 팔을 뻗어서 얼굴이나 이런 몸통을 보호하기 이전에 이미 머리를 가서 먼저 받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처럼 그렇게 넘어지는 경우에는 머리를 다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뇌출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단히 많아요. 머리가 뇌출혈될 정도로 충격이 가해졌는데 머리만 다쳤겠어요? 목도 당연히 다치거든요. 그러니까 목의 손상도 같이 가게 되는 것이죠. 과거에는 킥보드보다는 인라인이 많아서 저희 학과적으로 인라인 때문에 이제 팔꿈치라든가 발목이라든가 이런 데 다쳐서 많이 오셨는데 최근에는 킥보드 손상이 좀 많은데 킥보드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앞에 어떤 충돌해야 되는 물체가 나타났을 때 다른 어떤 이동 수단에 비해서 정지할 수 있는 시간이나 수단이 없어서 네. 정지를 못하고 충돌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뭐 굴러 떨어진다거나 날아간다거나 이러면서 외상을 당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고. 그렇죠. 근데 인라인을 과거에 탈 때는 되게 이제 팔꿈치라든가 손목 보호대 이런 걸 하고 했었잖아요. 네. 근데 킥보드는 그런 보호 장구 없이 그냥 맨몸으로 대부분 타시니까 맞아요. 낙상했을 때 그런 모든 스트레스를 사소하게 부딪힌다고 하더라도 온 몸으로 받아야 되니까 시속 2, 30km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골절이나 외상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으시죠. 대단히 높죠. 예. 네. 또 어떠한 부상이 있었을까요? 큰 사고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 충격을 딱 받게 되면 목에 그 충격이 가해지면서 어떤 근육이나 이런 연부 조직에 그런 염자라든지 또는 척추뼈의 골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죠. 낙상하면 주로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상들이 많죠. 뭐 골반이 골절되는 경우도 드물게 있으시고, 대개는 이제 쇄골 같은 경우도 넘어지면서 만약에 옆으로 이렇게 떨어지신 경우에도 생길 수 있으시고, 대부분은 아까 김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넘어질 때는 먼저 손목을 이렇게 짚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손목을 짚는 경우에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골절보다 손목 뼈하고 이 삼각골이라는 이쪽에 있는 뼈가 있고 이 척골이라는 뼈가 있고 요골이라는 뼈가 있는데 이 무릎에 있는 것처럼 조그만 연골판이 있습니다. 여기 그 삼각섬유 연골판이라고 부르는데 손을 짚고 넘어지는 경우에 있어서 뼈가 괜찮아도 이렇게 이 충격이 많이 실리기 때문에 연골판이 찢어지는 경우도 있으세요. 손목이 부으시고 그 다음에 손목을 이제 앞뒤로 제꼈을 때 뭔가 좀 또각또각 소리가 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되게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이라든가 이 팔꿈치 위쪽 아래쪽까지 해가지고 좀 저리다고도 하시고요. 손목을 돌린다거나 뭔가 짚을 때
통증이 유발되는 그런 경우가 있으시죠. 병원 가기 전에 현장에서 어떤 응급처치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얼음찜질을 일단 충분히 하고 손을 만약에 손목 부위가 좀 많이 부어 있으시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일은 좀 중단하시고 부목이라든가 뭔가 단단한 물질 골판지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런 걸 좀 잘라서 2겹 정도에서 딱딱하게 만든 다음에 손목이 움직이지 않게 뭐 붕대라든가 수건 같은 걸로 감고 고정해 주시는 게 일단은 병원에 오시기 전에 응급조치로서는 적당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추, 네. 골절하고 염자 네. 이런 경우에는 현장에서 응급처치 할 수 있는 방법. 첫째로는 움직임을 좀 줄여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내가 아픈지 안 아픈지 다친 자세에 막 이렇게 돌리고 확인하려고 하는 작업 자체가 그런 행위 자체가 위험한 경우가 많아요. 좀 가능한 움직여주지 않는 게 이런 연부조직 손상이었을 때는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목이 만약에 정말 골절이 의심되거나 정말 움직이기 힘들다면 119 부르는 게 가장 좋은 그렇죠. 방법이시겠죠. 이제 목에 골절 정도의 외상이 가해졌다면 못 일어나세요. 그러면 이제 꼼짝 누워서 꼼짝 못 하시거든요. 그러면 주위 사람들한테 도움을 청하셔야 돼요.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고 이게 뭐 넘어져 있으니까 쓰러져 있으니까 부축해 준다. 만약에 골절이었는데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움직이면 아프기 때문에 옆에서 부축을 하신다 해도 본인이 못하게 해요. 아프니까요. 그러니까 그럴 때도 옆에 계신 분들도 무조건 이렇게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얼마나 아픈지 움직일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하세요. 킥보드 관련 사고를 막기 위해 이것만은 지켜라. 킥보드는 1인용 탑승기구이기 때문에 혼자 타셔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건 전방 주시를 잘해서 턱이 있거나 계단이 있거나 차량이 오거나 이럴 때 부딪히지 않도록 사전에 주의하시는 게 다치고 나서 후회하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보호장구를 제대로 착용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오토바이도 그렇잖아요. 법적으로 헬멧을 쓰게 강제한 이후부터 외상에 의한 사망률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퀵보드도 마찬가지 헬멧을 잘 써서 머리를 잘 보호하고 그 다음에 손에 장갑도 껴서 손에 좀 보호도 잘 하고 고속으로 달릴 수 있는 그런 탈 것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너무 빨리 달리는 거는 그 자체로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퀵보드 사고에 따른 질환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금까지 척추관절 유니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